1. 그림과 같은 정정 트러스에서 D1 부재의 부재역은 2. 0.625톤. 2. 기둥의 길이가 3.5m이고 단면이 10cm, x 15cm인 직사각형이라면 이 기둥의 세장비는 2. 121.23. 3. 그림과 같이 두 개의 활차를 사용하여 물체를 매달 때 세 개의 물체가 평형을 이루기 위한 각 세타 값은 4. 120도. 4. 그림과 같이 단순보 위에 삼각형 분포하중이 작용하고 있다. 이 단순보에 작용하는 최대 윗모멘트는 4. 0.0642로 W리터이. 5. 그림과 같은 트러스의 시점에 300kg의 하중이 작용할 때 시점에서의 처짐을 계산하면 2. 0.315cm. 6. 다음 그림과 같은 변단면 캔틸레버 보의 점의 처짐을 구하면 1번 7. 아래 그림과 같은 캔틸레버 보에서 B점의 연직변이는 1. 1.08cm. 8. 단면의 성질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4. 단면 상승 모멘트의 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 9. 다음 구조물에서 하중이 작용하는 위치에서 일어나는 처짐의 크기는 3번 10. 그림과 같이 X, Y축의 대칭인 빗금친 단면에 비틀리 무력 5톤m이 작용할 때 최대 전단 응력은 1. 356.1kgcm2. 11. 다음 그림과 같이 하중을 받기 전에 지점 B와 보 사이에 간격이 있는 보가 있다. 그림과 같이 이 보에 등분 보하중 Q를 작용시켰을 때 지점 B의 반력이 Q리터이 되게 하려면 이 크기를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3번 12. 다음 그림과 같이 이경간 연속보의 첫 경간의 등분 보하중이 작용한다. 중앙 지점 B의 힘 모멘트는 2번 13. 평면 응력을 받는 요소가 다음과 같이 응력을 받고 있다. 최대 주응력은 2. 1640kgcm2. 14. 직경 50mm, 길이 2m의 봉이 힘을 받아 길이가 2mm 늘어났다면 이때 이 봉의 직경은 얼마나 줄어드는가? B는 0.3이다. 1. 0.015mm. 15. 그림과 같은 라멘에서 A점의 수직 발력은 3. 8.5톤. 16. 다음 그림과 같은 내민보에서 시점의 처짐은 4. 2cm. 17.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집중하중이 단순보 위를 통과할 때 절대 최대 힘 모멘트의 크기와 발생 위치 X는 3. 맥맥스는 48.6톤m, X는 9m. 18. 동일한 재료 및 단면을 사용한 다음 기둥 중 좌골하중이 가장 큰 기둥은 4. 일단 힌지 타단 고정의 길이가 1.2m인 기둥. 19. 그림과 같은 도형에서 빗금친 부분에 대한 X, Y축의 단면 상승 모멘트는 2. 4cm4. 20. 그림과 같이 속이 빈 직사각형 단면의 최대 전단 응력은 4. 4.22kgcm2. 21. 뉴턴 좌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적도를 흥축 좌우선을 종축으로 한다. 22. 비행고도 2500m, 초정거리 150mm의 사진기로 촬영한 수직사진에서 비고 60m의 산정이 주점으로부터 5.0cm인 곳에 찍혀있을 때 비고에 의한 기본 변이는 3. 1.2mm. 23. 수평각 관측법 중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1등 삼각 측량에 이용되는 방법은 1. 조합각 관측법. 24. 일반적으로 단열 삼각망으로 구성하기에 가장 적합한 것은 4. 하천 조사를 위한 골조 측량. 25. 완화 곡선의 성질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종점에서의 캔트는 원곡선의 캔트와 역수 관계이다. 26. 기지점 A에 평판을 세우고 B점에 수직으로 표척을 세워 시준하여 눈금 12.4와 9.3을 얻었다. 표척 실제의 상하 간격이 2m일 때 AB 두 지점의 거리는 2. 64.5m. 27. 지성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요선은 지표의 경사가 최대로 되는 방향을 표시한 선으로 유하선이라고 한다. 28. 그림과 같이 P1, P2C는 동일 평면상에서 α1은 62도 8, α2는 56도 27, B는 95.00m이고 연직각 U1은 20도 46일 때 C로부터 P까지의 높이 H는 4. 34.189m. 29. 지구의 물리 측정에서 지자기의 방향과 좌우선이 이루는 각을 무엇이라 하는가? 3. 편각. 30. 축척 1500 도면상의 면적을 축척 1000으로 잘못 알고 면적을 측정하여 24,000m를 얻었을 때 실제 면적은 4. 54,000m. 31. 그림과 같은 유토곡선에서 하향 구간이 의미하는 것은 1. 성토 구간. 32. 직사각형의 두 변의 길이를 1/1000 정밀도로 관측하여 면적을 산출할 경우 산출된 면적의 정밀도는 1. 1/500. 33. 종단면도에 표기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흙깎기 토량과 흑쌓기 토량. 34. 트레버스 측점 A의 좌표가 2고 AB 측선의 길이가 100m일 때 B점의 좌표는 3. 35. 초정거리 150mm 사진기로 촬영고도 5250m에서 사진 크기 23cm, x 23cm 사진을 얻었다. 이 사진의 입체 시 모델에서 좌측 사진에 의한 기선장은 103mm, 우측 사진에 의한 기선장은 104mm였다면 사진의 종중복도는 2. 55%. 36.
도로 시점에서 교점까지의 거리가 325.18m이고 곡선의 반지름이 150m, 교각이 42도인 단곡선을 편각법으로 설치할 때 시단연의 편각은 3, 2도 2206. 37. M의 표고를 구하기 위하여 수준점으로부터 고저 측량을 실시하여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면 M의 표고는 4, 13.11m. 38. 하천에서 이전법으로 평균 유속을 구할 경우 관측하여야 할 두 지점의 위치는 2. 수면으로부터 수심의 1/5, 4/5 지점. 39. 다각 측량의 폐하 보차 조정 방법 중 트렌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거리보다는 각의 정밀도가 높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40. 어떤 직선의 길이를 3인이 관측하여 아래와 같은 결과를 얻었을 때 최하값은 3. 100.343m. 41. 완경사 수로에서 배수 곡선이 발생할 경우 각 수심 간의 관계로 옳은 것은 1. YYNIC. 42. 물체의 공기 중 무게가 750N이고 물속에서의 무게는 150N일 때 이 물체의 치적은 2. 0.06M3. 43. 구형물체에 대하여 스토크스의 법칙이 적용되는 범위에서 항력 계수는 3번. 44. 그림과 같은 수압기에서 B점의 원통의 무게가 2000N, 면적이 500cm이고 A점의 원통의 면적이 25cm이라면 이들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힘 P의 크기는 3. 95.5N. 45. 그림과 같은 유역의 평균 강우량을 시센 방법으로 구한 값은 2. 123mm. 46. 지름 2m인 원형 수조의 측벽 하단부에 지름 50mm의 오리피스가 설치되어 있다. 오리피스 중심으로부터 수위를 50cm로 유지하기 위하여 수조에 공급해야 할 유량은 4. 4.612색. 47. 직각 삼각형 위어에서 원료 수심의 측정에 1%의 오차가 있다고 하면 유량에 발생하는 오차는 4. 2.5%. 48. 다르시의 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 K는 투수 계수이며 흡입자의 모양 및 크기, 유체의 점성 등에 의해 변화한다. 49. 대기의 온도 T1 상대 습도 70%인 상태에서 증발이 진행되었다. 온도가 T2로 상승하고 대기 중의 증기압이 20% 증가하였다면 온도 T1 및 T2에서의 포화 증기압이 각각 10.0 수운주mm 및 14.0 수운주mm라 할 때 온도 T2에서의 상대 습도는 약 얼마인가? 2. 60%. 50. 단위 유량도 작성 시 필요 없는 사항은 4. 투수 개수. 51. 그림과 같이 유량이 Q, 유속이 V인 유관이 받는 외력 중에서 Y축 방향의 힘에 대한 계산식으로 옳은 것은 3. FY는 PQV. 52. 원형댐의 원유량이 400M3이고 수문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시간이 40초라 할 때 1/50 모형에서의 유량과 개방 시간은 1. QM은 0.0263세크, TM은 5.657세크. 53. 폭 5m인 직사각형 수로의 유량 8M3세크가 80cm의 수심으로 흐를 때 프루드 수는 2. 0.71. 54. 유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4. 지하 유출은 토양을 침투한 물이 지하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총 유출량에는 고려되지 않는다. 55. 그림과 같은 굴착정의 유량을 구하는 공식은 3번. 56. DAD 해석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2. 유형 면적을 대수축에 최대 평균 강우량을 산술축에 표시한다. 57. 개수로에서 도수가 발생할 때 도수 전의 수심이 0.5m 유속이 7msec이면 도수 후의 수심은 2. 2.0m. 58. 물이 단면적, 수로의 재료 및 동수경사가 동일한 정사각형관과 원관을 가득 차서 흐를 때 유량비는 2. 0.923. 59. 그림에서 A점에서의 압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B점에서의 압력보다 낮다. 60. 에너지 보정 계수와 운동량 보정 계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3. 실제 유체 흐름에서는 베타 알파일이다. 61. BW는 350mm, D는 600mm인 단철근 직사각형부에서 콘크리트가 부담할 수 있는 공칭 전단 강도를 정례식으로 구하면 약 얼마인가? 3. 176.4kN. 62. 복철근 콘크리트 단면의 인장철근비는 0.02, 압축철근비는 0.012 배근된 경우 순간 처짐이 20mm일 때 6개월이 지난 후 총 처짐량은 2. 36mm. 63. 강도 설계법에서 강도 감소 계수를 사용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3. 하중의 공칭값과 실제 하중 사이의 불가피한 차이를 고려하기 위해. 64. 그림과 같은 정사각형 확대 기초에서 이방향 작용의 전단을 고려할 때 위험 단면에서의 최대 전단력은 3. 1666.4kN. 65. 철근 콘크리트 부재에서 전단철근이 부담해야 할 전단력이 300kN일 때 부재 축에 직각으로 배치된 전단철근의 최대 간격으로 옳은 것은 내 전단철근의 단면적 AV는 700mm이, FY는 350MPa, FC 카파 28MPa, BW는 400mm, D는 560mm. 3. 280mm. 66. 나선철근 압축 부재 단면의 신부지름이 400mm,
기둥 단면 지름이 500mm인 나선철근 기둥의 나선철근 비는 최소 얼마 이상이어야 하는가? 400MPa, FC 카파 21MPa. 1. 0.013. 67. 부분 프리스트레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 사용하중 작용 시 PSC 부재 단면의 일부에 인장 응력이 생기는 것을 허용하는 방법. 68. 그림의 단순 지지보에서 긴장재는 시점에 150mm의 편차에 직선으로 배치되고 1000kN으로 긴장되었다. 보의 고정하중은 무시할 때 시점에서의 휜 모멘트는 얼마인가? 1. MC는 90kNm. 69. 다음은 L형강에서 인장 응력 검토를 위한 순폭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4번. 70. 그림과 같은 용접부에 작용하는 응력은 4. 125.0MPa. 71. 철근 콘크리트 강도 설계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강도 감소 계수의 규정값으로 틀린 것은 4. 압축지 배단면 중 나선철근으로 보강된 부재 0.80. 72.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연속 휜 부재의 부모멘트 재분배를 하는 방법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4. 재분배량은 산정된 부모멘트에. 73. 부재의 최대 모멘트 마와 균열 모멘트 MCRF가 0.95인 단순보의 순간 처짐을 구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 유효 단면 2차 모멘트의 값은 3. 54만 cm 4. 74. 직사각형 단면의 보에서 계수 전단력 뷰는 36kN을 콘크리트만으로 지지하고자 할 때 필요한 최소의 BWD는 얼마인가? 4. 1152002mm. 75. 옹벽의 구조 해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2. 부벽식 옹벽의 추가 철근은 이변 지지된 일방향 슬랩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76. 철근의 겹침이음에서 A급 이음의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배근된 철근량이 이음부 전체 구간에서 해석 결과 요구되는 소요 철근량의 2배 이상이고 소요 겹침이음끼리 내겹침이음된 철근량이 전체 철근량의 1/2 이하인 경우. 77. 프리스트레스의 손실 원인 중 프리스트레스 도입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생기는 것은 어느 것인가? 2. 콘크리트의 크리프. 78. 복철근 직사각형보에서 다음 주어진 조건에 대하여 등가 압축응력의 깊이 A는 약 얼마인가? 3. 52mm. 79. BW는 300mm, D는 450mm인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 근량은 약 얼마인가? 3. 7150mm니. 80.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연결부에서 단면 치수가 변하는 경우 옵셋 굽힘 철근을 배근하여야 하는데 이 옵셋 굽힘 철근 사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3. 옵셋 굽힘 철근의 굽힘부에는 띠철근 등으로 수평 지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수평 지지는 굽힘부에서 계산된 수평 분력의 2.0배를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81. 흙의 종류에 따른 아래 그림과 같은 다진 곡선에서 해당하는 흙의 종류로 옳은 것은 2. ASW, DCL. 82. 함수비 14%의 흙 2218g 있다. 이 흙의 함수비를 23%로 하려면 몇 주의 물이 필요한가? 3. 175.1g. 83. 연약지반 처리 공법 중 샌드 드레인 공법에서 연직과 방사선 방향을 고려한 평균 압밀도유는 4. 0.768. 84. 어떤 집안에 대한 토질 시험 결과 점착력 C는 0.50kgcm2, 흙의 단위 중량 R은 2.0tm3였다. 그 집안의 연직으로 7m를 굴착했다면 안전율은 얼마인가? 1. 1.43. 85. 압밀에 관련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3. 교란된 집안이 교란되지 않은 집안보다 더 빠른 속도로 압밀이 진행된다. 86. 다음은 정교 압밀점토의 3축 압축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파괴 시의 전단 응력 타우와 수직 응력 시그마를 구하면 4. 타우 1.73tm2, 시그마 3.00tm2. 87. 어느 모래층의 간극률이 35%, 비중이 2.66이다. 이 모래의 퀵샌드에 대한 한계 동수구배는 얼마인가? 2. 1.08. 88. 그림과 같이 지표면에서 2m 부분이 지하 수위이고 이는 0.6, GS는 2.68이고 지표면까지 모관 현상에 의하여 100% 포화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A점에 작용하는 유효 응력의 크기는 얼마인가? 3. 6.2tm2. 89. 높이 15cm, 지름 10cm인 모래시료의 정수위 투수 시험한 결과 정수도 30cm로 하여 10초간의 유출량이 62.8cm3였다. 이 시료의 투수 개수는 3. 4x10-2매색. 90. 어떤 모래의 건조 단위 중량이 1.7tm3이고 이 모래의 드막스는 1.8tm3, 어드미는 1.6tm3라면 상대 밀도는 4. 53%. 91. 연약 점성 토층을 관통하여 철근 콘크리트 파일을 박았을 때 부마 탄력은 1. 15.71톤. 92. 포화 점토에 대해 베인 전단 시험을 실시하였다. 베인의 직경과 높이는 각각 7.5cm와 15cm이고 시험 중 사용한 최대 회전 모멘트는 250kgcm이다. 점성토의 액성 한계는 65%이고 소성 한계는 30%이다. 설계에 이용할 수 있도록 수정비 배수 강도를 구하면 2. 1.40tm2. 93. 다음 그림과 같은 점성토 집안의 굴착 저면에서 바닥 융기에 대한 안전율을 테르자기의 시계에 의해 구하면
3. 1.64. 94.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들밀도 시험 결과 시험 구멍에서 파낸 흙의 중량 및 함수비는 각각 1800g, 30%이고 이 시험 구멍의 단위 중량이 1.35gcm3인 표준 모래를 채우는데 1350g이 소요되었다. 현장 흙의 건조 단위 중량은 3. 1.38gcm3. 95. 정규 안밀 점토에 대하여 구속응력 1kgcm으로 안밀 배수 시험한 결과 파괴 시 축차 응력이 2kgcm이었다. 이 흙의 내부 마찰각은 3. 30도. 96. 다음 그림의 파괴 포락선 중에서 완전 포화된 점토를 유유시험했을 때 생기는 파괴 포락선은 1. 97. 표준 관입 시험을 할 때 처음 15cm 관입에 요하는 n값은 제외하고 그 후 30cm 관입에 요하는 타격수로 n값을 구한다. 그 이후로 가장 타당한 것은 2. 보링 구멍 밑면 흙이 보링에 의하여 흐트러져 15cm 관입부부터 n값을 측정한다. 98. 다음 중 직접 기초의 지지력 감소 요인으로서 적당하지 않은 것은 3. 부마찰력. 99. 강도 정수가 C는 0, 40도인 사질토 집안에서 랭킨 이론에 의한 수동토 합계수는 주동토 합계수의 몇 배인가? 4. 21.1. 100. 아래 그림에서 투수계수 K는 4.8x 10-3매색일 때 다르시 유출 속도 V와 실제 물의 속도 VS는 4. V는 5.8 곱하기 10-3매색, VS는 13.2 곱하기 10-3매색. 101. 효율이 0.8인 펌프 2대를 이용하여 취수탑에서 10만 M3일의 수량을 20m 높이에 있는 도수로에 끌어올리려 한다. 펌프 한 대의 소요 동력은 3. 141.5kW. 102. 침전지의 수심이 4m이고 체류 시간이 2시간일 때 이 침전지의 표면 부하율은 4. 48M3M2day. 103. 하수도 계획 중 계획 우수량 산정 시 확률 연수는 몇 년을 원칙으로 하는가? 2.10에서 20년. 104. 유입 하수량 2만 M3day. 폭기조 유입수의 BOD 농도를 140mgl BOD 제거율을 90%로 할 경우 송기량은 2. 12만 6천 M3day. 105. 하수도 시설 설계 시 우수 유출량의 산정을 합리식으로 할 때 토지 이용도별 기초 유출 계수의 표준값이 가장 작은 것은 4. 잔디, 수목이 많은 공원. 106. 물이 상수관망에서 한쪽 방향으로만 흐르도록 할 때 사용하는 밸브는 2. 역지 밸브. 107. 관거별 계획 하수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오수관거의 계획 오수량은 계획 1일 최대 오수량으로 한다. 108. 하수관거의 접합 중에서 굴착 깊이를 얕게 함으로 공사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수위 상승을 방지하고 양전고를 줄일 수 있어 펌프로 배수하는 지역에 적합한 방법은 1. 관저 접합. 109. 정수 처리에서 염소 소독을 실시할 경우 물이 산성일수록 살길력이 커지는 이유는 3. 수중의 호사의 증가. 110. 펌프의 회전수 N은 3000rpm, 양수량 Q는 1.5M3인 전향정, H는 300L인 5단 원심 펌프의 비회전도는 NS는 3. 약 170회. 111. 슬러지 용적 지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SVI는 슬러지 밀도 지수의 100을 곱한 값을 의미한다. 112. 하수의 생물학적 처리법 중 산화구법이 속하는 처리법은 3. 활성 슬러지법. 113. 펌프 대수를 결정할 때 일반적인 고려사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펌프는 용량이 작을수록 효율이 높음으로 가능한 소용량의 것으로 한다. 114. 토사 유입의 가능성이 높은 하천의 취수탑에 의한 취수 시 취수구의 단면적을 결정하기 위한 유입 속도는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2.15에서 30매색. 115. 상수 취수시설에 있어서 침사지의 유효수심은 얼마를 표준으로 하는가? 3.3에서 4m. 116. 상수도 시설의 규모 결정의 기초가 되는 계획, 1일 최대급 수량이 2만 M3이라 할 때 일반적인 계획 취수량은 얼마 정도인가? 2. 2만 2천 M3day. 117. 상수도의 배수관 설계 시에 사용하는 계획 배수량은 3. 계획시간 최대 배수량. 118. 공동현상의 방지책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 펌프의 흡입 관경을 작게 한다. 119. 상수도의 오염물 질별 처리 방법으로 옳은 것은 2. 철, 망간 제거 폭기법. 120. 하수도 시설의 1차 침전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4. 침전 시간은 계획 1일 최대 호수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12시간 정도로 한다.